자, 오늘은요, 2월 6일이죠.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88TV에 계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찬찬찬이님, 단풍이님, 류동진님, 김수희님, 우상향님, 어서 오세요. 네. 성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드리면 해피님, 시몬스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경리님, 솜사탕님, 대JBJ님, 해피정님, 안동부자님, 원태호님, 둥천사님, 미소돔님, 해피정님, 네, 인사드렸고요. 끝내주는 인생님, 존중님, 데이지님, 양영숙님, 정주행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도채호님, 빨강망토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인가요? 네. 더 있으신가요? 군산최부자님, 네. 그리고 찌리구리님, 이순희님, 성투사 수제자님, 리엔님, 신정식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자 이글루님,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땡큐. 네, 땡큐, 땡큐. 네. 오늘 계좌 4.7%나 올랐어요. 왜 평소 같지 않은 또 행동을 하신 거죠? 네? 땡큐. 땡큐님, 왜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러면 곤란한데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마이너스 2% 재기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일 우일씨 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달 땡땡땡 정님 88TV. 네, 어서 오세요. 달 땡땡땡 정.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단 말이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 해봅시다. 자, 수급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네,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뭐라 그럴까? 덩어리들 있죠? 덩어리. 덩어리 쪽에서 이 외국인 수급이 이동을 좀 했는데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의 어떤 텃밭 같은 경우였죠. 외국인들이 좋아했었던 KB금융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것이 은행주의 하락을 예고할 것인지는 좀 봐야 돼요. 기쁨이 님도 어서 오세요. 은행주의 하락을 예고할 것인지. 근데 제가 계속 작년 말 정도 시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은행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KB금융이 일단 배당금을 더 확대했어요. 배당금을 확대를 했는데 안동부장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배당금을 올렸어. 그런데 뭐 보통 우리가 은행주 살 때는 5%, 6%막 이렇게 배당금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개판된 거죠. 한 3%도 나옵니까, 이거? 네, 3%도 안 나오고, 이거 분기 배당이니까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죠. 지금 뭐, 기말 배당 해봤자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한 400억 정도 추가한다. 야, 이거 뭐, 간에 기별당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느낌은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주가가 더 많이 내려야 되겠죠. 배당을 더 많이 땡겨 먹으려면, 주가가 더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한 65,000원, 6만 원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따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할 것 같아 보이죠? 네. 정한님, MG님 어서 오세요. 공공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꼭 그 부분들을 네, 명심하시고 네. 자,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오늘 또 살짝 밀렸죠. 네. 한화오션은 특별히 밀리지 않았습니다. 요놈은 너무 세. 네, 너무 세다. 근데 물론 이제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일선 타고서 뭐 제일 센 놈이죠. 얘가 대장이 된 거야. 네. 얘가 대장이 된 거고 이 대장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따르지 안 따라가고 있죠. 현대중공 이놈이 원래 시총이 더 큰데 실적이 증가했어. 지금 보시면 조선주도 실적 다 증가한다고 그러죠. 또 수주도 빵빵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어? 왜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너무 올랐다 이거지. 너무 올랐으니까 이거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미포조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주 그냥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소식이라고 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보세요. 네. 현대미포 4분기 영업 실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실적이 다 좋아요. 조선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계속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좋을 거야."를 했는데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 가지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좀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올라가는 거 하나오션 뭐 굳이 안 팔아도 됩니다 지금. 네. 하나오션은 굳이 안 팔아도 돼요. 하지만 5 일선이 무너진다거나 변동성이 생기면 바로 팔아야 되겠죠.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은 고점 라인대에서 한번 꺾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업이 그래서 지금 꽝이냐? 아 이게 또 그렇진 않아. 네 그죠? 조선업이 꽝이냐? 아 이게 또 그렇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장기로 보실 분들은 조정 감안해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샀어. 한 5만 원대 주식을 사 가지고 있었더니 아 5천 원대네요. 5천 원대 주식을 사 가지고 있었더니 12,000 원까지 갔어. 100% 넘어갔다 이거야. 수익을 베이스에 깔고 가면 보통은 만 원대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 조정을 무시하고 그냥 가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고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무서울 수 있겠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매도가 또 나와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여기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실적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약간의 네 부담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실 때는 장기적 관점에다가 수익을 베이스에 좀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가지 않을 때는 단기적 수익에 대한 포인트 생각하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진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이상은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일단 매수 자체가 미스였기 때문에 쪼끔 네 고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 뭐 대응 전략 같은 게 없죠. '나는 삼성중공업을 저 위에서 샀어요.' 그러면 쪼금밖에 안 사셨으면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사거나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나는 몰빵 쳤어요.' 그러면은 반성하셔야죠. 네 문 꼭 닫고 들어가셔서 네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왜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거 네 이렇게 방이 방구석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 있잖아. 네. 이거 뭐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렸어 근데? 여기다 이제 스포트라이트 하나 딱 비춰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인생 참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반성하는 거예요, 방문 닫고 들어가서. 왜냐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고점에서 몰빵을 쳐 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죠.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내일 아침에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거. 미쳐버린 이제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미쳐버린 변동성 무엇으로 나올까? 그렇지 대왕고래. 지금 흥구석유, 코리아유전,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시간에 줄줄이 다 하한가입니다. 네. 되졌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가 되져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최근에 유가 상승 때문에 한국석유 요거 좀 올라갔었잖아요. 이거 내일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양철관 이런 거. 네.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대왕고래에 대한 부분들 잘 먹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잘 먹고 나오시면 되는 건데 석유 관련한 부분들 지금 네.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네. 공사 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네.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왕고래 때문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다 까고 내려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일단 포지션이 25,000원 라인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한국석유나 뭐 이런 것들 네. 뭐 코리아 유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대왕거래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밑에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런 S오일이나 또는 뭐 금호석유, 뭐 GS 칼텍스 뭐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어요. 롯데케미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관련이 없고 석유 시추와 관련된 거. 석유 시추와 관련된 애들이 문제가 된다. 즉 대왕고래 때문에 올라갔던 애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내일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 얘네들은 뭘로 할 수 있어요? 개별주겠지. 네 개별주. 얘네들은 개별주입니다. 개별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개별주가 박살난다. 그러면 반대로 뭐가 될까요? 개별주가 박살난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개별주에서 매도가 와장창 나오겠죠.
와장창 나오면 그 수급은 어디로 움직일까? 대형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뭐 대왕고래 이제 이건 실패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마귀상어? 네. 마귀상어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석유를 파내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좋아했죠. 근데 자동차도 오늘은 좀 별로였어요. 네. 그냥 보합권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 반도체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요즘에 모양새가 좀 달라졌죠? 네. 우리 삼전이 좀 달라졌어. 자,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로 나왔죠? 네.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여기 나왔는데 이제 6세대 TPU라고 합니다.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영어로 복잡하게 돼 있어요. 6세대 TPU. 요쪽이 이제 이 구글 알파벳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칩인데 이쪽을 더 많이 사용해 버리겠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 자, 여기에는 어떤 HBM이 들어가냐면 HBM 3E가 들어갑니다. 네, 3E가 들어가는데 HBM 3E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로서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엔비디아의 이 공급 물량 맞추기도 힘들어. 그래서 마이크론 일찌감치 2025년도 물량 끝났다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자, 그럼 남아있는 여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하이닉스 사실은 엔비디아 물량 맞추느라고 답이 없어요. 지금 D램 쪽 줄여가지고 진행하는데도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 쪽이랑 협업은 하고 있어요. 협업 관계를 맺고는 있습니다만 생산 능력을 더 많이 확대해야지만이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느냐? 삼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해드렸잖아요.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자체 칩 개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HBM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어디랑 들어간다고 했죠? 아마존. 네.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구글까지도 같이 탑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시점에서 HBM4가 나오게 되고, 뭐 이거를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요청에 따라서 조금 땡기겠다 얘기 나왔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당기겠다. 그러면은 올 상반기 중에 HBM4를 가지고 갈 건데, HBM4는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것은 다이가 없어요. 그냥 HBM4입니다. 그리고 TSMC에서 다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둘이 합작품 돼가지고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것을 이제 하반기부터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이까지 얹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이쪽 구도하고 삼성전자의 HBM4하고 해서 빅테크 이쪽이 정식으로 맞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엔비디아 쪽에서도 HBM4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하이닉스가 HBM4에 집중하게 되면 HBM3나 HBM3 이런 것들에 대한 납품을 삼성전자에게 의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DDR5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죠, 푸딩님? DDR5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물론 중국 쪽과의 그 기술 격차가 아직 몇 년 나요. 2년, 3년 이렇게 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네, DDR5는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DDR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든 게 HBM이기 때문에 어차피 DDR 기술은 계속 발전은 돼야 됩니다. 이게 발전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DDR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자,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은데 앞으로의 판도는 바뀔 겁니다. 중국이 지금 DDR4는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 DDR4에 대한 시장 그 매출 점유율을 지금 30% 정도 DDR4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한 자릿수로 줄여버리겠다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DDR4 생산을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DDR5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루머로만 알고 있었던 창신 메모리에 DDR5가 실체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양산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성능 차이가 납니다. 성능 차이는 나는데 일단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삼성 거는 비싼데 창신 메모리 건 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능 차이가 미세하게 나는 거 사실 우리는 못 느끼거든. 뭐 서버나 이런 데 사용할 때는 삼성전자 건 더 많이 갖다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삼성 거 안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야, 이거 16기가 똑같은 거다. 32기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 뭐 클럭수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똑같은 거다. 메모리 뭐 똑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더 싸게 매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중국 애들은 이런 것들이 잘 통해요. 야, 중국 거 쓰자. 삼성 거 쓰지 말고 비싼데 왜 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D램 쪽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뭐라고 있다? 생산 능력을 줄이면서 HBM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은 다행스럽게도 이 창신 메모리나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걔네들이 만드는 거는 HBM2죠. 네. HBM2는 3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 3는 또 3E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3E는 또 HBM4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도 못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기술력만 좀 안 뺏기면 돼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따라잡힌 이유는 그 설계도나 이런 거 반도체 공장의 어떤 위치니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팔아먹는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자식들을 그냥 네? 저작거리에다 매달아 놓고 그냥 돌팔매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게 따라오지 않았겠지.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따라올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셔야지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냐면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어디로 들어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이거예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원래는요, 이 옷이 이렇게 카라를 올려가지고 추울 때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입으면은 또 목이 답답해요. 뭐 어째요? 또 말 많을까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에헴. 그래서 조금 내린 거니까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적인 부분들까지 케어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 이유는 이게 빛을 다 흡수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빛을 다 흡수해서 그래요. 흰 옷을 입으면 그런 역효과가 좀 나요. 까만 거 입으면 이렇게 좀 얼굴이 뽀샤시한데 네. 이렇게 하면 좀 낫죠, 더. 근데 이렇게 가면 좀 까매져.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딥시크 충격은 끝났어.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얻어맞은 게 뭐였어요? 딥시크. 두 번째 얻어맞은 게 무역 분쟁이었어요. 자, 요때 여러분들이 항복을 많이 외쳤죠. 끝났다. 이제 5만 원, 5만 800원까지 오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등등 있었지만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저항 때도 진입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상승, 뭐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 이런 거 중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옆으로 눕는다거나 좀 들어오는 모습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7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목요일날 뭐가 있냐면 만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장 끝나고 나면 실업률 발표가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경제지표 발표에서 실업률은 일단 괜찮을 거라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일단은 이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장이 일단은 보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이라도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 증시는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자, 금요일 올라가고 나서
이 실업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이 약간 안도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떨어지지만 않아도 돼요. 그냥 횡보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까지 좋은 영향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금, 월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만기일 영향을 통해서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이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게 끝났다면 이제 54,500원, 55,000원까지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만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를 눌러야 되죠. 왜? 삼성전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지수라고 그랬죠. 근데 시장 자체를 보시면 뭐예요? 딥시크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다 해결했잖아. 이미 다 해소했어요. 그죠? 여러분 계좌 어때요? 딥시크 때문에 1월 31일 날 딥시크 때문에 떨어진 거, 그리고 나서 2월 3일 날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진 거, 지금 2월 4일, 5일, 6일 오늘까지 해가지고 다 회복되고도 더 올라갔죠. 만약에 이때 둘이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5%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6% 나왔을 겁니다. 이때 만약에 1,000만 원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1,100만 원이 됐겠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라는 것은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해소가 된 거고 원상복귀됐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다시 원래 시점으로 돌아와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어떻게 판을 짜면 되겠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그리겠다. 만약에 이번 만기일에서 상승적으로 내가 베팅을 해주고 싶다. 물론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나 선물 쪽 움직임을 봐서는 내일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응? 내일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주가 포인트는 지금 3일째 갭상승이거든요. 내일도 올라버리면 이거는 미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친 상승. 미친 상승은 뭐다? 시그널이다. 시그널.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그리고 뭐 흐름을 타고서 월요일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 만기일까지의 어떤 조정 패턴에 대한 예상치는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조정 나와도 괜찮아.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여기 조명을 한번 쏴줘야 되겠네. 내가 조명을 안 쓰려고 했더니 조명 한번 써줘요. 이렇게 고개를 좀 들어줘. 건방져질 텐데 어때 이러면 좀 나았습니까? 눈을 그냥 키번뜩키번뜩 하는 거지.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단기적인 악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빠르게 회복해 줬다는 거. 시장의 어떤 회복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를 봐주셔야지 됩니다. 수급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요즘에는 우리가 어디에 젖어 있냐면, 네? 어디에 젖어 있냐면, 조금 올라가면 떨어질 거야. 조금 반등하면 끝날 거야. 이제는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내려올 거야. 다시 저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많이 내려간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과거 상황에 대한 학습이죠.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 올라가던 종목은 계속 갈 것이다. 내려가던 종목은 더 내려갈 것이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역발상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해 드린, 여기서 이야기해 드린 것이 고지고대를 보지 말자. 고지고대를 보지 말자. 자, 무엇을 고지고대를 보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을 고지고대를 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무언가 달라졌어. 이 느낌이 좀 이상한데 쎄한데 이거. 네. 우리 성투사 그 책에도 있잖아. 아직도 성투사 책을 아직도 못 본 사람이 있다면서. 네, 도서관에도 요즘에는 있는 데 있더라. 도서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어디 요 동남아된 도서관 있잖아요. 어디 도서관 이런 데 보면은 제 책이 올라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빌려서 보시든가 아니면 사도 얼마 안 해. 사서 보시든가.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근데 아직도 팔아요? 네, 팔면은 사서 보시든가.
책을 읽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거기서 보면 있잖아. 꽃을 사들고 와 가지고 "사랑해요. 밀키스." 그러면 어떻게 해? 귓방망이 날라 그랬죠. 자, 너 평소에 하던 거랑 좀 다른데? 그리고 여자분들이 만약에 늘 그냥 성투사가 방송을 저는 매일매일 하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뭐 라이브하고 뭐 쇼츠도 나가고 뭐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이씨 성투사 보기 싫어 이씨." 막 이럴 때 하고 갑자기 또 안 보던 그냥 성투사 배기 싫어 그래서 안 봤었는데 오늘 갑자기 라이브 하니까 또 오랜만에 와서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왔다. 자 뭔가 달라졌다는 거지. 네? 어 뭔가 좀 움직였나? 뭔가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나? 뭔가 좀 희망이 좀 생기고 있는 건가?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수급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아 나는 국장은 싫어. 이제 국장은 떠나야 되겠어. 미국장 갈란다. 코인 갈란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코인에서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죠. 네. 이거 되게 웃기는 거가 있어요. 코인을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잖아요, 디지털 금. 근데 워낙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니까 '이게 뭔 놈의 안전자산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실제 안전자산인 네. 네. 꿈꾸는 대로님이시죠?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장이 뭔가 좋아졌다는 얘기인가? 자 아무튼 네. 이거예요, 이거. 실제 안전자산은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금. 금값이 막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금 어디 갔냐?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상한 짓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금이 무슨 투기 상품도 아니고 금은 원래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냥 뭐예요? 금고에 넣어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장롱 속에 넣어 놓고 있는 게 금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막 거래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바바바바박 사람들이 왜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야 되는지도 몰라. 네? 왜 금을 사는 거예요? 왜 금을 사는가? 이거 생각해 봐요. 금을 왜 사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봐요. 금을 왜 사는 거예요? 100 이면 100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값이 많이 뛴대요. 이거는 정답이다 오답이다? 땡. 금값이 많이 뛴대요 해서 산다는 얘기야. 금 미쳤대요. 요즘에 계속 올라간대요. 뭐 한 돈에 60만 원이래요. 또 올랐대요.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대요. 오늘은 뭐 한국 금거래소 온라인 사이트가 뭐 마비가 됐대요. 뭐 등등등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죠. 우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 '아 금 사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 나도 좀 사 볼까?' 이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가 올라가니까라는 거야.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실제로 금을 사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안전자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이거야. 세계적인 무역 분쟁이라든지 등등등 통해서 경기 축소가 일어난다든지 혼란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전한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그것이 달러와 안전자산 쪽에 있는 달러와 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달러는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얘기하죠. 기축통화 플러스 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야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세계 경제가 엉망이 아니라 지금 막 말도 아니야. 엉망이래. 그래서 나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해서 금을 좀 사려고 해. 그래서 나는 금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단 말이야.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요. 금도 어떻게 보면 물건입니다. 네. 이거는 기축통화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통화는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통화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통화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데 금은 돈인 동시에 뭐죠?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같이 뛰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지 않니? 지금은 금이 50만 원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그래서 금을 지금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금을 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그걸 갈아 가지고 뭐 반지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금반지 사면 되잖아. 뭐 구멍 뚫어 가지고 귀걸이 만들려고? 아니죠. 얇게 펴 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먹으려고?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이유로 금을 사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도대체 금을 너는 왜 사는 겁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안전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사두는 것이다. 재벌집 막내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핑핑핑퐁뿡뿡 핑퐁이 왔어요. 이제 집 팔아서 들어갈 시점이죠. 어제 비닐하우스 집 팔았어요. 샹투샤님. 샹투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샹투샤는 아닙니다. 네. 비닐하우스 팔았어요? 비닐하우스 되게 비싸. 그거 동 하나 짓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제가 어린 시절에 비닐하우스 짓는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 인력사무소에 새벽에 나가면, 야, 그 당시는 인건비가 얼마였어? 4만 원에서 5만 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가다 갔다 오면은 인력사무소로 해서 10,000원을 떼어가. 그러면 내가 4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3만 원 갖고 가는 거고, 5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4만 원 갖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벽에 한 5시쯤, 아니지, 5시보다 더 일찍 나가요. 4시 반? 4시에서 5시쯤에 나가요. 그러면은 겨울철 같은 때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만 인력사무소가 좁아. 그래서 의자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바깥에다가 드럼통리 해놓고 이제 모닥불 펴놔요. 네. 그럼 그 앞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차들이 와요. 차들이 와서 뭐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부르면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인력사무소 사람이 누구누구 가는지 쓰고서 가.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네. 일을 뒤지게 하고 와가지고 10,000원 뜯기고 집에 가는 거지. 야, 이 진짜 이거는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지금도 뭐 노가다 비슷하겠지만 6시부터 일 시작하는데 일 뒤지게 하면은 진짜 정말 엄청나게 일했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지나거든요. 그러면 아침밥 먹어. 아침밥을 먹고 또 잠깐 쉬어요. 그러면서 이제 9시 정도에 다시 일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또 뒤지게 해. 그럼 이제 1시쯤 되면 이제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줘요. 그래서 1시 정도에 이제 밥 먹으면 2시 정도 해가지고 이제 6시나 5시 반 정도에 끝나거든요. 와, 이거 거의 12시간 일하는 거잖아. 근데 인건비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와. 근데 아무튼 뭐 이거 하는데 이게 비닐하우스 세우는 게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말뚝도 박아야 되는데 말뚝 박으면서 손 다 짓무르고 터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돈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이 비닐을 씌우는 거, 와, 나는 그때 제일 쫄렸던 게 이거 틀을 만들고 나서 비닐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혹시라도 걸려서 찢어지면 어떡하냐. 난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쫄리더라고. 근데 슉슉슉슉 막 하대. 걸려서 찢어지면 그냥 완전 나가리 되는 건데도 슉슉슉 막 하더라고. 다행히 뭐 찢어진 건 없었지만은 뭐 아무튼 그래요. 네. 비닐하우스 집 팔았으면 돈이 많은 거야. 네. 근데 팔아서 뭔가를 사도 괜찮죠. 주식을 사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산다. 네? 금을 산다. 왜 사는지 알아야 돼. 금이 계속 올라간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금은 계속 올라간답니다. 금이 요즘에 많이 올랐대요. 남들이 다 산대요. 금값 엄청 뛰었대요. 해서 그냥 사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어떡해요? 금 샀는데 손해났어. 어떡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금은 그냥 놔두는 거야. 장기 투자야. 누가 단기적으로 보냐? 그럼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냥 물리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하죠. 자, 이러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더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세상에 어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주식을 팝니까? 아니,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저평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평가인 주식은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식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근데 팔아. 손해를 보고 팔아. 그것도.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산 종목도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지금도 2차 전지 갖고 아직 손절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죠. 언젠가는 가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삼성전자는 뒤지게 잘 팔면서 2차 전지 이거 꼭대기 물린 거는 또 뒤지게 안 팔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진행형인가 아니면 추세가 바뀌었는가 상황이 뒤집어졌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고점에서 산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을 때, 남아있을 때, 아니면 추세가 꺾일 만한 이유가 없을 때, 뭐 찔끔찔끔해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재료가 나면 또 한번 팍 뛰어주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게 별로 없죠. 슬금슬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더럽게 재미없고 재수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많이들 몰리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더 내릴 게 없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좋으면 더 가지만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애들이야. 즉 밑에 있는 애들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답이 없어. 재밌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더 사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더 삽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처음에 진입할 때는 1% 정도 사죠. 그 다음에는 한 5% 정도 삽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들었을 때는 한 50% 질러버립니다. 이게 패턴이야. 그리고 거기가 고점이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가격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적은 비중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위쪽에서 확 당겨버리면 평단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가 떨어지면 그냥 와장창 손실이고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 바닥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내가 위에서 왕창 물렸어. 에이 엿같아 씨. 그래갖고 기다렸어. 밑에서 돌리기 시작해요. 좀 사요. 평단가 조금 내려갑니다. 올라가니까 또 사요. 평단가 조금 내려갑니다. 올라가니까 조금 더 사요. 평단가 조금 내려갑니다. 해서 만났어. 평단가. 드디어 손실 복구가 된 거죠. 왜냐면 원래 가격까지 오지 않았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손실 복구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팔아버려서 그냥 다시 현금을 빼오든가 아니면 그냥 팔고 나가든가.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그거 자체가 안 돼. 다시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밑에서 해가지고 왕창 사버린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밑에서 다시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한 방에 지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급은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세요. 자, 금을 왜 사는가에 대한 부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 때문에 금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이죠. 물론 중국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해소는 아닙니다. 그냥 유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있어. 하지만 증시는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멕시코나 캐나다 이쪽과 관세를 더 올려버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중국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어느 정도의 어떤 타협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해가지고 협의가 된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수준의 뭐가 나온다? 변동성에 그칠 것이다. 무역 분쟁은 1차 때와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1차 무역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가전제품이나 등등등에도 관세 매겨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갔어요? 큰일 났다 였잖아, 그때. 큰일 났다. 근데 외교부가 가가지고 야, 미국아, 이 삼성하고 LG전자하고 얘네들 전부 다 또 자동차 이런 애들 전부 다 철강 이런 거 전부 다 니네 이쪽에다 공장 짓고 있으니까 요거 니네 현지에서 공장 짓고 생산하는 것들은 관세 매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짓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봐줘라 해가지고 넘어갔잖아 그때.
그런데 지금 관세 매기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니네 미국에서 짓고 있는데? 대비가 다 됐잖아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중국 관련한 부분들은요, 그걸 봐야 돼요. 테크를 봐야 됩니다. 왜? 빅테크 아니죠. 저 뭐 딥시크입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자, 중국이 지금 살 길은 뭐다? 중국이 살아날 길은 뭡니까? 자, 미국이 첨단 칩을 죽여버리고 있어요. 안 주겠다 이거야. 근데 중국은 더 센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딥시크가 왜 여기서 멈췄을까? 네? 딥시크가 왜 여기서 멈췄죠? 첨단 칩이 없어서. 딥시크 CEO가 뭐라고 그랬어요? 딥시크의 한계점은 뭐다? 첨단 칩이 필요한 것이다. 첨단 칩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제조예요. 제조가 테크지. 중국 제조 2025 기억나시죠? 지금은 시진핑의 한여름밤의 꿈이 되었지만 다시 그거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는 거야. 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첨단 기술, 첨단 제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새마을운동 같은 거 똑같은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자, 뭐 이런 거.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 성능은 떨어지지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겠지. 왜? 이 전자제품 IT라는 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발전 속도가 더럽게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막 1년 만에 뭐 새로운 게 나오고 2년 만에 새로운 게 나오고 막 이렇게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앞서가서 이 정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저 뒤에 있다가도 얘가 이만큼 앞서가게 되면 얘네들은 중요시되지 않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금방 따라 붙습니다. 이런 거라고 보셔야지 돼요.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야. 삼성전자는 10배 가는 주식이 아닙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해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10배 가는 주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10배를 먹으려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손해를 본다거나 막 공포에 떤다거나 그럴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로 뭐 삼성전자가 쓰레기면 이 시장 자체가 쓰레기야.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진다, 시장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시장도 같이 떨어진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로 봐야 되죠? 인버스나 다른 쪽 투자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떨어지고 시장은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그냥 줍는 거야. 기계적으로 줍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줍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이 되면 다 올라가 있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삼전이 많이 올랐을 때 지금 금처럼 미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다시 넘어가면 이 중국 테크 기업들은 이제 딥시크가 뭔가 치고 나왔단 말이야. 치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뭘 하고 있다? 종합 모델을 만들어내 가지고 새로운 쪽으로 막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산 AI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실제로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뭐 경쟁 구도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AI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써봐서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디다 결제하느냐? 미국에다 결제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뭐와 뭐 끝났다. 뭐 이제는 소라 끝났다. 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픈 AI보다 더 엄청난 거 나왔다. 그러면 애들 보면 전부 다 중국 애들이야. 중국 제품이에요. 중국 쪽에서 나온 그런 솔루션이 많아요. 이거는 광고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딥시크가 처음 나올 때도 뭐 끝났다. 이제 뭐 챗 GPT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렇진 않죠. 자, 아무튼 중국 솔루션 이 부분들도 저는 다 써봤어요.
거의 다 써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써보냐면 제가 약간 테스트를 할 때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네. 극한으로 몰아붙이는데 막 아주 복잡한 어떤 로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주입을 시켜. 야, 이거 해봐. 그랬을 때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수십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 가격이라든지 뭐 편의성이라든지 등등등 같이 더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데 제가 항상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미국 쪽에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중국 거 선택한 거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홍콩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물론 홍콩도 중국이지만 중국 본토에서 만든 건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제가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거 저러저러한 거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람 손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 손을 만드는 것은 지금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손가락을 AI가 5개를 잘 못 그려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가락 5개를 못 그립니다. AI가. 이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5개를 잘 못 그리고 막 6개가 되고 막 7개가 되고 막 이렇게 무슨 부쩍거리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 5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DALL-E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이 가장 잘 만듭니다. 물론 얘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뭔가 예술성이나 창작성이나 뭐 아니면은 뭐 자연 환경 뭐 이런 거 그리려면 다른 거 쓰는 게 나아. 근데 인물을 그려야 되겠다 한다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는 게 나아. 이런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겠죠. 내가 어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한다. 저런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한다. 그림체를 바꿨을 때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뭐 어떤 거는 웹툰을 잘 그린다. 어떤 거는 뭐 실사를 잘 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편집을 할 때도 어떤 거는 자막을 아주 잘 넣어준다. 어떤 거는 뭐 지원되는 어떤 그런 특수 효과가 많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네. 이것도 다 AI로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얘네가 앞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첨단 칩이 있잖아. 첨단 칩이기 때문에 AI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 중국 쪽에서 이제 딥시크를 통해서 뭔가를 가능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쪽 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나 또는 이런 기계 설비나 이런 쪽에서 얘네들은 자체적인 제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중국 공장을 직접 갔잖아.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하는 업무가 뭐였다고요? 중국 공장, 이제 거창 얘기하면 중국 공장 시찰이에요. 그래서 시찰을 해가지고 얘네의 이런 프로세스가 뭐 생산 프로세스나 개발 프로세스나 뭐 등등등이 전 공정을 제가 싹 다 돌아요. 다 돌아서 이쪽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얘네는 합격이다 아니다를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엔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때는 뭐라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중국 공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봤는데 작은 공장이든 큰 공장이든 간에 제조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큰 공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부품이 조그만 거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라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라인도 더럽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가면은 완제품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타고 가면서 완제품이 만들어져. 나 그런 경험은 물론 그때가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네, 지금 치면은 몇 년 됐습니까? 한 25년 됐나?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이라서 지금은 더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라인에 쫙 배치가 돼가지고 사람 인건비가 싸고 사람이 넘쳐나잖아. 그러니까 데려다가 쫙 앉혀놓고서 그냥 그건 막 그냥 조립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와, 이거는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근데 그게 더 발전했다 생각해 보세요. 뭐 로봇 쪽이 됐든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충분히 발전해서 가능성은 많겠죠? 네. 그럼 뭐가 될까요? 얘들은 제조 능력도 뛰어나. 그 다음에 기술력만 갖다 붙여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중국 테크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딥시크가 지금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 항생테크나 이런 쪽, 또 저기 심천, 네, 거기를 뭐라 그래? 과 과기반이라고 그러던가 뭐 하여튼 뭐 무슨 시장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던데. 네. 커창반이라고 그러던가? 네. 커창반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그 심천 쪽 뭐 이런 쪽. 네. 심천 쪽에 보면은 약간 거기는 개 사기 진짜 부실기업들 많긴 많은데 그중에서도 진짜 옥석 같은 종목들 찾아내면 심천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도 사실은 지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압박이 들어올 것이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점적인 건 이거야. 중국이랑 붙으면 안 돼. 얘네들은 개떼이기 때문에 얘네랑 붙어버리면은 피곤합니다. 그냥 가격으로 밀어버려요. 야, 니네는 5만 원이냐? 우리는 만 원에 팔게. 여러분들 테무나 알리바바, 그 알리페이 이런 데 가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5만 원에 파는 게 거기는 만 원도 안 해. 말이 되냐고. 물론 지금은 적자를 보고 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제품 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재수없는 건 뭐야? 이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사다가 만 원에 사다가 한국 사이트에서 2만 원에 파는 애들도 때로 넘친다는 이야기죠. 이걸 예전에 제가 하려고 한번 했었죠. 이거 예전에 중국에서 물건 띄워다가 저기 호주에다가 팔으려고 호주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분 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네 이렇게 물건 내가 여기서 오더를 내주면 얘가 일로 물건 보내죠. 그럼 얘가 나한테 돈을 주고 내가 얘한테 돈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 내가 시스템을 짜가지고 한번 무역을 살짝 돌렸었거든요. 네. 근데 망했어. 네. 근데 망했어요. 잘 안 됐어. 에이, 짜증나, 씨. 또 열받네. 네. 중국 거는 근데 굉장한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내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서양인들이 저는 그 당시에 중국 전통 제품이었거든요. 약, 이런 어떤 그 족자 같은 거에 뭐 한문이 써 있거나 그림 그려져 있거나 이런 거. 약에 집에다 걸어두기 좋은 거. 이런 거나 아니면 부채,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중국틱 냄새 나는 거. 이런 전통 제품들을 가져다가 호주에다 넘겼는데 들리는 얘기가 그랬어요. 아,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하더라. 관심이 없다더라. 그래서 물건 몇 개 갖다 줬는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 해가지고 망했어요. 이쪽 걸 주문 많이 해놨는데, 그냥 다 넘어갔는데, 물건 하나도 못 받고, 네. 안 팔린다니까 그냥 네가 여기 다시 받으려면 돈이 또 들잖아요. 처리가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처리해. 너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돈 주고 그냥 그러고 끝나버렸어. 에이, 아주 이것도 되게 옛날 일이네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이것도. 아무튼 20년도 넘은 얘기지만 25년도 넘은 얘기다. 이거는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근 30년 돼가는 거. 젊은 시리에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한 25년쯤 된 것 같다. 네. 25년 넘었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격변기를 넘어갈 때, 네. 금전적인 손해를 좀 봤죠. 에이, 열받아.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왜냐면 동양 문화니까 서양 애들이 좋아할 거다 생각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제가 7살 때부터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 이러시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4살 때부터 이미 무역을 경통했고, 5살 때 중국 공장 시찰 나갔고, 7살 때부터 주식하고 다 했잖아요. 왜 뭐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뭐 새삼스럽게. 네. 자, 핵심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메타버스는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또는 뭐 가상현실, XR, 뭐 증강현실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부분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다시 뜰까요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2000년대 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한참 그 주식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 이거 AI야. 영상 AI. AI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AI 이용용용용용. 에헴. 자, 이 사물 인터넷.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각각의 전자제품, 가전제품들,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애들이 다 연결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뭐 몇 시에 TV가 켜지고 몇 시에는 뭐 이게 취사가 되고 몇 시에는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물 인터넷. 근데 그 당시에 한번 뜨다가 말았어요. 근데 지금 돼요, 안 돼요?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꿔서 뭐 인공지능 AI니 뭐 이름 바꿔서 나오지만 그게 사물 인터넷이요. 네. 아니 핸드폰으로 청소기 연결해, 공기청정기 연결해, TV 연결해, 냉장고, 정수기, 뭐 로봇 청소기 해 가지고 지들 맘대로 막 내가 핸드폰 조작해서 다 돌리고 이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것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AI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만들어 낼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서버 때문이다. 저 때문은 아닙니다. 네.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서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나를 싫어해. 너무 잘생겼다고 요즘에 좀 배척하더라고요. 짜증나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뭐 가끔씩 근데 다른 거 볼 때도 멈추고 그러잖아요. 제 방송 볼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나 봐봐요.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네? 물론 오늘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카미리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오, 오늘도 센데? 다 버렸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지난번에도 근데 많이 먹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적당히 좀 드시고, 네. 아니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이 버세요.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쌀값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자, 메타버스든 가상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간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천히 뭐에 녹아든다? AI라는 것에 녹아들게 될 겁니다. 자, 로봇도요. 네.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지 혼자 못 가요, 지금. 산업용 로봇 나온다, 로봇 팔 나온다, 뭐 로봇 커피 나온다. 반짝반짝은 했지만 못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다고? 조금 있다가 읽을 수도 있어요. 이 자식이 가끔씩 마탱이 갈 때. 내가 슈퍼 채팅을 자주 안 하면은 얘가 좀 놀아. 내가 읽어드릴까요? 덕분에 요즘 엄청 묵네요. 네. 오늘도 저거 들어가신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거 하신 거죠? 오늘은 소고기가 아니라 치킨이군요. 아마 오래 벌 거 다 번 듯. 아, 이걸 목소리 좀 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감사합니다. 시황 잘 보시면 그때그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거나 사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네, 어, 땡겨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기시고. 자, AI라는 테마 안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AI라는 이 큰 테마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다. 그죠? 너무나 많이 들어갈 것이다. 종목지는 안 되죠. 네. 그 로봇도 들어가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게임도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뭐 여러 가지 솔루션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AI라는 것 하나를 통해 가지고 앞에 AI가 항상 붙겠죠. 붙으면서 뭘 한다? AI 로봇, AI 뭐 메타버스, AI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AI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슈퍼라고 하기 좀 그렇고 고성능이죠. 고성능. 고성능의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다? GPU다 이거지. 그죠? 이것이 블랙웰이 될 것이고요. 또다시 뭐 다른 빅테크가 만든 AI 칩이 될 것이고, 이것을 구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HBM이다 라고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목을 보셔야지 돼요. 얘네들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 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시장과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뭐 다른 종목도 상승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일단은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삼성전자 덕을 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오게 되면 그 정도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자, 내일 아침에 대왕고래가 망해버리면 그쪽에 있던 자금들이 후다닥 빠져나올 거예요. 호다닥 빠져나오게 되면 그 자금들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야씨, 더러운 주식 절대 안 할란다. 이런 개 같은 주식들은 하면 안 되겠다. 역시 테마주는 하는 게 아니야. 역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이제는 정말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할게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 그래서 개별주 쪽 차익 실현에 들어가면 이쪽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량주가 빠지면요. 에이, 더러운 새끼들이네. 빨리 올라가는 거 사야지. 그래서 개별주가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에이, 코스피 더럽네. 코스닥 가자. 에이, 코스닥 더럽네. 코스피 가자.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차례가 아니야. 여기에 지금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할 수 있겠지. 괜찮아. 여기 와서 놀면 되잖아요. 기다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니마 안녕? 니마 안녕? 그러면서 계속 온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단기적 매매나 이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면 올라간 거 사셔도 괜찮아요. 네. 많이 올라간 거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 대부분 자신 없더라, 근데. 트레이딩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든가. 전문가 찾는 것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장이 미쳐서 상승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거나 세도 다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10% 먹을 거 전문가가 50%, 100% 먹게 해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이 찍은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또다시 말씀드리죠. 살아만 있어라. 이제 한번 맛 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24년도 7월, 8월 달에 뭘 봤어? 희망을 봤죠? 에? 우와, 내 계좌도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봤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두려워? 죽을 것 같아? 살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보는 거지. 이제는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괜찮아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고점까지의 포인트가 지난번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어.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저점은 비싸네 어쩌나 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네? 얼마 전에 존중님이 쓰신 거구나. 공부 좀 하고 나보고 방송하라고 그래서. 네? 공부 좀 하고 또 나보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대.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주식 공부를 나보고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 저보다 공부를 더 오래 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부의 깊이나 뭐 또 뭐 그런 부분이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네. 내가 증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었던 것부터 시작하면은 이거는, 네, 장난이 아닐 텐데. 나한테는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 이제는 공부 지겨워. 네. 그러니까 계좌 살려두시고 내가 살아 있으면 됩니다. 죽지 말고 살아 있으세요. 내가 자꾸 마음이 변하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계좌를 죽었다고 해서 흙 뿌려버리는 거 아니면, 그죠? 나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관뚜껑 닫고 못 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 너 살아있냐?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았어." 그렇게 가시면 얘네가 당연히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어느 특정한 종목에 완전 몰빵이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장이 올라간다고 해도 대단히 뭐 엄청난 상황을 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면 포트는 상승할 때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1000개, 10,000개 막 그냥 모든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건 좀 아니지만, 네. 내가 만약에 하락장에서 한 20-30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한 5-6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늘어나 줘야 돼.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어떤 건 20% 가지만 어떤 건 200% 가거든요. 근데 어느 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다. 비중이 적다. 아니면 이제 뭐 종목이 몇 개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00% 짜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세요.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알게 돼요. 근데 한 번 보고 잊어먹잖아요, 자꾸. 그죠? 그래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또다시 이야기하면은 와, 정말? 정말 새롭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신생아의 얼굴로, 신생아의 머리로 다시 듣고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적용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그게 그때서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뭐 그냥 요거 뭐 없잖아. 시장 더럽다는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형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슈퍼채팅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퇴근한 것 같아. 읽어주는 놈이. 퇴근한 것 같은데. 아, 방송 끝나서 퇴근한 건가? 이 더러운 놈이네.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수급이 쏠린다라는 개념은 어느 한쪽에서 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채우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를 올렸던 부분에서 덜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금이 어느로 이동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어디로 이동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수급이 없이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없으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채팅창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우리 가족 4명이 살아요. 그 시점에서 완전히 멈췄잖아요, 지금. 네. 요 후원창하고 채팅창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채팅에서 멈췄네. 아까 삥뿡님이 비닐하우스 쓸데없는 비닐하우스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거 멈춘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게요, 이거?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AI, 반도체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걔네들이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움직임은 아니겠죠. 하지만 내일 시장은 대왕고래라는 하나의 그런 큰 폭탄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왕고래가 빠졌을 때 만들어지는 이 패턴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겁니다. 네. 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네. 네 번째 막내 삥뿡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끝이에요. 오늘 멈췄어. 멈춰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조기 퇴근했어요, 이놈들이.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수급이 또다시 이쪽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들어오게 되면 내일도 증시가 크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 고용은 다 팔았습니다. 네. 이거 제가 종목 지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8,000원 넘어가면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매도가 나갈 때가 19,000원이었는데 18,900원인가 뭐 800원인가 뭐 하여튼 뭐 그쯤에서 대충 다 팔았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거의 꼭지점이 되긴 됐네요. 근데
이 매물대 들어온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일단 본 거고, 뭐 매수는 뭐 13,000원대도 있고 뭐 많아서 이제 물타기 하셨어도 수익일 테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오늘 삼전 수급 주인은 외국인과 기관이죠. 외국인이 지금 연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 근데 내일도 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도 팔 거라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돼요. 수급은 연속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쏠려서 연속성을 띄워버리게 되면 그거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고 가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노래가 있겠죠? 녹화는 여기까지.